안녕하세요. 시너지 작가 유길문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릴 책은 담론이라는 책입니다. 이 책은 신영복 작가님이 쓰신 건데요. 인문학 관련 책이고, 제가 CEO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책은 한 10번 정도 이렇게 나눔을 가졌던 것 같아요. 점심시간에 예를 들면 12시에 만난다 그러면 12시 안 만나고 한 11시 반에 만나서 그분들에게 많이 이렇게 계속 전달도 해드렸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모임에서, 독서 모임에서도 토론을 한 2번 정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. 신영복 저자는 따로 이야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책 속에는 1부, 2부로 나눠져 있는데 1부에는 어떤 고전의 어떤 독법에 관련된 내용, 그리고 시경이나 초사, 그 다음에 주역, 논어, 맹자, 노자 등 한 9개 정도의 어떤 그런 동양 철학의 핵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. 그리고 2부에는 인간 이해 및 자기 성찰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요. 첫 번째 이제 들어가 보면 첫 번째는 그런 얘기를 해요. 고전 공부를 하는 게 마중물을 비유를 하거든요. 마중물. 그러니까 마중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마중물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한두 번 이렇게 그 마중물로 인해 가지고 저 밑에 있는 지하수를 이렇게 길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고전이라는 것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 속에 숨어 있는 무궁무진한 어떤 그런 자원들을 길러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모티브가 될 거다 알면, 그리고 그게 처음에는 점으로 시작하지만 그게 선, 면, 아니면 장, 지도로 연결이 될 거다,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.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제 고전을 읽는 건 너무 중요하다 알면, 땅속에 어떻게 보면 맑고 차가운 어떤 지하수, 여러분들 내면 속에 숨어 있는 어떤 그런 무궁무진한 잠재력 가능성을 뽑아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런 모티브가 될 거라는 거고,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책 속에 보면 고전을 공부하는 방법론적인 게 나오거든요.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, 알려드리면, 첫 번째는 뭐냐면, 먼저 그냥 말 그대로 이 책 속에 있는 텍스트를 읽고, 두 번째는 뭐냐면, 다음에는 그 텍스트의 필자를 읽고, 그 다음에 세 번째는, 최종적으로 독자 자신을 읽는 뭔가 삼독이 돼야 된다 하면, 만약에 고전을 잡았다 그러면 그냥 한 번 읽지 말고, 2번 읽고, 3번 읽고, 3번 정도는 읽어라 하면, 저도 물론 이 담론이라는 책을 한 7번, 8번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알면 내 것이 되고 있는 이런 걸 경험했거든요. 그리고 고전 공부는 하나의 여행인데, 실은 이 공부하는 게 대부분 우리가 이제 머리로 익히는 걸요, 지식적인 측면이라는 건데, 이제 가슴으로 가는 게 어렵다고 하잖아요. 그런데 이 고전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머리에서 가슴으로, 그리고 가슴에서 뭔가 발로,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,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게 힘들잖아요. 그런데 뭔가 가슴 쪽은 뭔가 애정이나 아니면 공감하고 사람들하고 알면 호흡하고 이런 거잖아요. 사람 중심으로 되는 거고. 근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, 현장에 직접 들어가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가서 실천하는 부분이 중요하다. 그래서 고전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머리에서 가슴으로, 가슴에서 어떻게 보면 발로 어떤 그런 여정이나 똑같다, 이렇게 신영복 저자는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이 책 속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. 유연한 어떤 그런 시적 사유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. 왜 그러냐면, 우리의 어떤 삶 자체를 대단히 아름답게 만들어준대요. 그러니까 유연한 시적 사유는 뭐냐면, 시를 즐겨라 하면, 시 속에는 어떻게 보면, 이제 책 속에도 이제 이렇게 신영복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, 시 한 편이 담고 있는 세계는 매우 크다. 그리고 시는 굉장히 큰 세계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시를 가까이 해라. 만약에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매주 한 권씩 시를 읽었으면 좋겠다. 아니면 그렇게 할 시간이 여유가 없다고 한다면 한두 편이라도 시를 낭송했으면 좋겠다, 이런 걸 강추하거든요. 결국에는 시를 자주 접하고, 그리고 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, 그러면 너무 삶이 풍요로워질 거다. 이게 우리의 삶 자체를 대단히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, 이게 시다, 시적인 사유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,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, 여러분들은 왜 공부를 하세요?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, 왜 공부하십니까? 혹시 공부하는 이유가 있나요?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신영복 저자가 이야기를 해주거든요. 첫 번째는 뭐냐면, 뭔가 핵심을 요약하고 추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추상력을 키우기 위한 거다.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, 엄청 방대하게 있는 것을 딱 한두 가지로 쫙 요약해가지고 알면 뭔가 그것을 뽑아낼 수 있는 능력. 근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냐? 문사철에서 나온다 하면, 문학, 역사, 철학,
그런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어떤 많은 어떤 흩어져 있는 것들을 짧게 탁 해서 뭔가 뽑아낼 수 있는 어떤 능력을 키우는 거다 하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런 거고,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뭔가 작은 것, 아주 사소한 것, 그런 문제 속에서 담겨 있는 엄청난 어떤 그런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. 그게 뭐냐면 그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상상력을 키우는 건데,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시서화다 알면,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시, 그 다음에 뭐 서, 그 다음에 화, 그림 이런 쪽에 그런 걸 자주 들여다보고 자주 낭송하고 그 다음에 써보고 알면, 그런 게 알면 결국에는 상상력을 키우는 거다. 상상력을 키우는데 왜 그러냐, 알면 왜 이걸 해야 되냐, 그러면 뭔가 작은 문제, 아주 사소한 문제라고 보이는 거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엄청난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고 그것을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. 그런 이야기인 거고, 그 다음에 책 속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. 안다는 것은 복잡한 것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때, 다시 말하자면 시적인 틀에 담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안다고 할 수 있다.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안다고 할 때 그것을 막 뭐 계속 설명을 하고 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설명하고,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안다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짧은 시간에 아주 임팩트 있게 읽으면 그것을 복잡한 것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때 이것은 제대로 아는 거다 알면,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근데 그런 능력을 문사철, 특히 이제 여기 나오는 철학 관련된 거의 한 9개 정도의 그런 핵심이 등장하는데, 그런 것들을 읽으면 계속 들여다볼 때 그게 키워지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, 그 다음에 책 속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. 득의의 비결이 있다면,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위치에서 읽으면 뭔가 제대로 자리 잡고 하는 그 비결이 뭐냐 하면, 근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70%의 자리라고 하거든요. 근데 이걸 설명을 드리자면, 내가 만약에 100의 능력이 있을 때 70% 정도를 내가 알면 그 수준에 머물 때, 그 수준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, 그 30%는 뭐냐? 30%는 뭔가 여유, 어떤 그런 범퍼? 그러면 그 30% 여유를 통해서 창조성이나 예술성이 나온다는 거예요. 만약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70인데 만약에 100%를 만약에 가지고 가려고 한다고 하면, 그 이제 흔한 이야기로 알면 옛날에 속담도 그런 게 있잖아요. 가랭이가 찔린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는 거고 알면, 그리고 창조적인 어떤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이 나올 틈이 없는 거다 알면,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. 주역 속에서 나와 있는 핵심이거든요. 이게 득의의 비결 70%, 내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70%를 가져가는 거, 그리고 나머지 30%를 뭔가 쉼, 여유 아니면 그것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, 그 다음에 공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, 공자는 인이란 근자열 원자래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근자열 원자래. 근자열 원자는 뭐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도 찾아온다 이런 얘기거든요. 그 공자의 예인의 핵심은 근자열 원자래다 알면, 가까이 있는 사람을 편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그러면 멀리 있는 사람도 찾아오고.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이전에도 한 번씩 한두 번 정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, 리더스 클럽이라는 독서 토론 모임을 할 때 그 부분을 항상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근자열 원자래. 항상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좀 기쁘게 하고 조금은 즐겁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, 그렇게 하다 보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, 뭐 대구나 아니면 부산, 서울 아니면 뭐 대전, 뭐 광주, 다른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저희 리더스 클럽에 벤치마킹 하러도 오고 그리고 또 찾아오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공자 예인의 핵심은 뭐냐면 겸손이다 알면, 그렇게 근자열 원자래 하는 데면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는 핵심이 뭐냐면 겸손이다 겸손. 그리고 겸손의 어떤 그런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경청, 공감적으로 경청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담론은 실은 원래 이제 방대해가지고 이번에 한 번 찍고 다음에 한 번 더 할 건데요. 이번 이제 담론 원의 마지막은 뭐냐면 신영복 저자한테 누군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. 교수님의 인생의 최고의 책은 뭡니까? 그러니까 이분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. 딱 한 권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세 권을 이야기했거든요. 세 권 다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릴게요. 첫 번째는 뭐냐면 노너. 노너는 왜 그러냐면 인간에 대한 담론, 사람 인간 쪽에 관련되어 최고의 담론이 노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본론을 이야기한 거예요. 자본론은 자본주의 사회 구조에 관한 이론이다. 그러니까 자본론은 꼭 읽어야 된다 이런 거고, 실은 제가 자본론은 들기만 하고 읽진 않았거든요. 그리고 세 번째로 추천한 게 뭐냐면 노자다 알면, 노자는 뭐냐면 자연에 대한 최대의 담론이다. 노자, 그러니까 노너하고 노자는 반드시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, 그래서 여러분들을 읽으면 내 인생의 최고의 책 혹시 있으신가요?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 혹시 담론 1탄 여러분이 도움이 되셨나요? 그렇다고 한다면 구독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